네, 안녕하세요. 3월 17일 LA 라이프톡의 손 대표. 손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번 좀 소개 좀 오늘은, 부탁드릴까요? 오늘은 좋은 뉴스가 있는데, 아침에 눈 떴을 때, 제가 첫 뉴스를 접하고 또 깜짝 놀랐잖아요. 예, 이거는 샥이 아니고, 이런 반가운 뉴스가 있네라고 놀랐는데, 그게 어떤 소식이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하고,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인터뷰도 아니고, 성명 뭐 이런 걸까요? 네네네.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기자들 쫙 아, 이제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거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즉각적 즉각적으로 네. 즉각적으로 수표를 보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immediately 체크를 보내겠다고 뭐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각 개인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end of the day, 그러니까 오늘이 끝날 때 거기에 음,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그런 아,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아침서부터 저녁 뉴스까지 엄청 기다렸잖아요. 정말 좋은 뉴스네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화되면 될수록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기, 뭐 이런 비즈니스 경기도 지금 굉장히 다 고통받고 있는데, 네. 뭐 굉장한 뉴스네요, 사실은. 전 국민한테 이걸 그러니까. 다 지급을 하려면 한 사람당 예산도, 천 와우. 달러짜리. 예, 1,000달러. 정부 수표를 2주 안에 직접 보내주겠다는 방안을 이번 주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안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고 안 하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까지 확정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줄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세대주별로 줄 것인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소셜 시큐리티 번호대로 줄 것인가, 세금 보고하는 그 어카운트로 뭐 계산을 해서 할 것인가, 이걸 아마 이제 조금 의논을 하는 것 같은데, 총 금액이 8,5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합니다. 어, 8,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성인 한 사람당 1,000달러씩 정부 수표를 직접 보내주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적어도 1,000달러 어라운드니 뭐 900달러든 1,100달러든 와, 이거 뭐 우리가 엄청난 거네요. 한 가정이 뭐 네 명 가정 기준 이러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이들도 그렇죠. 포함시킬지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렇네요. 그러면은 와, 손 대표하고 손 대표 아내 되는 분하고 적어도 2,000불은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 돈을 내기만 했지 또 이렇게 받을 일도 있다는 게 참 뭐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감사한 얘기네요. 지금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발표를 보면 한 가지 또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부유층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유층이 어디까지가 부유층일까? 이게 요, 또 이제 요새는 뭐 저 백만장자는 부자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이젠. 어머 집 한 채도 못 사거든요. 지금 LA의 한인타운에 있는 뭐 콘도 하나만도 100만 불이 훌쩍 넘는데 집도 하나 못 산단 말이에요. 와, 콘도가 그렇게 비싸졌어요, 한인타운에? 한인타운에요. 네. 어, 방 3개,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화장실이 보통 2.5개. 그러니까는 욕조가 있는 화장실 2개에다가 손님용으로 쓰는 그 욕조 없는 욕실 이런 거 해가지고 100만 불 넘어요. 와, 뭐, 예. 참, 뭐, 그러니 백만장자가 부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자 부유층을 제외한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 과연 그 제한이 연봉 얼마까지일까? 저거 이것도 전 좀 기다려져요. 얼마까지를 그렇네요. 예 트럼프 정부는 부유층이라고 생각을 할까? 예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게 또 들어가느냐면은 항공업계가 지금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여행을 안 가니까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전 여행 간다는 엄두도 못 내봤어요, 지금. 여행을 그럼요.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해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안 한 손 대표 같은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 부양책에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 여행업계, 또 서비스업계 이런 지원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와, 불과 며칠 지금 하루 사이에 지금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온 거네요, 그죠?
예, 또 있어요. 아, 또요. 그다음, 예, 무료 검사, 그다음에 2주 동안의 유급 병가, 대체 지원,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아, 있다고 해요. 어,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세금 보고가, 개인 세금 보고가 4월 15일까지잖아요. 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가. 이게 뭐 90일 연기된다, 6월 15일까지다,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재무부의 발표를 보면은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세금 보고는 그대로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개인은 100만 달러, 업체는 1000만 달러까지 페널티하고 이자 없이 납부를 90일 동안 연기해 줄 거라고 하네요. 아, 이것도 참 좋은 뉴스네요. 지금 뭐 세금 혹시 더 내야 되시는 경우가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인컴이 많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조금 기간을 연장해주면 지금 딱 굉장히 힘든 이 타이밍에 큰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는 세금 연기를 하면 연기하는 만큼 페널티도 내고, 그 다음에 이자도 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아, 이거는 그런데, 뭐 맞는 타이밍에 좋은 결정을 해서 좋은 시행을 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페널티 이자 없이 납부를 90일 동안 연기를 이제 해주면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발표가 오늘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전에는, 예, 오전에는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다. 기다려 달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녁 뉴스에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발표가 나와서, 아, 조금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어서 어제 완전히 증권시장의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뭐 사상 최대였다 그러더라고요. 사상 최대 30,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그랬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했어요. 어제 낙폭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CNBC 보도에 따르면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전망이 뉴욕 증시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붙였더라고요. 결국은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실질적인 마음이 안심이 되는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설문조사한 거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지 그래도 얼마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어떤 설문조사냐면은 공영방송 PBS하고요, 공영라디오 NPR,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인 머리스트가 함께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의 성인 835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미국 국민의 18%가 해고 또는 근무 시간 단축 조치가 됐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특히 5만 달러 이하의 연소득을 벌어들이는 저소득층 가운데 25%가 직장을 잃거나 또는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저는 그 설문조사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 게요. 지금 딱 느낌이 제 예, 주변에도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회사 단축 근무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예, 여러 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회사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 지금 저희가 지금 단축 근무, 그다음에 근무 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요번 주가 더 지나면은요. 네,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제가 요번 주에 의류 쪽 회사에 있는 그 자바라는 곳 다녀왔잖아요. 예, 어, 좀 이름이 있다는 업체들 벌써 두 군데, 세 군데는 그냥 31일까지 그냥 근무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데도 있고, 이미 그러면 지금, 네,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어, 무급 휴, 무급휴가죠. 어머나, 어머나. 그 자바 쪽에서는 월급을 한 달에 2번 받잖아요. 예, 15일 단위로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봉제 만,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주 단위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2주치 월급 또는 보름치 월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못 받는 거죠. 그렇군요. 뭐 회사마다 이제 여러 그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어떤 예, 회사는 뭐 유급 휴가는 뭐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우리가 유급 휴가를 주겠다. 뭐 이제 회사마다 이런 많은 그 폴리시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사규가 있으니까. 네, 근데 뭐 회사 규모가 적거나 그러면 뭐 이런 거잖아요. 아우 나 저기 제가 뭐 아프거나 한국 가야 돼서 한 2주 쉴게요. 그러면 쉬어.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무급 휴가란 얘기잖아요. 음, 많죠. 그 제가 SNS에도 이런 거 봤어요.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하라는데,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됐나요? 아마 고용시장 이런 환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겠죠. 어, 무급 휴가는 돈을 안 주고 안 그냥 주는 집에서 거죠. 네, 네. 쉬세요. 그랬더니 네. 어떤 분은 실업수당 신청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거기 실업수당은 회사를 네, 자의가 아닌 회사에서 나를 그렇죠. 예, 예,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제가 영어 단어가 퇴사를 당해야죠. 그죠? 퇴사 맞아요. 그쵸. 예, 예, 자의로 예. 그만두면 안 되는 거죠. 네, 자의로 그만두면 안 되고 회사에서 이제 밀려나야지 그렇죠.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휴가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제가 무급 휴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이제 답을 그냥 간단하게만 드렸거든요.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근데 이런 주변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제 얘기했던 뭐 데이케어 센터 여기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뭐 한쪽은 내가 원해서 무급 휴가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뭐 있죠. 참, 좀 미국 시스템이 조금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처럼 월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다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물론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저희 현실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LA하고 LA 카운티 지역에서 음식점은 식당 안에서 이제 못 먹잖아요. 배달 아니면 테이크아웃, 그러니까 투고만 되는 거라서.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서비스 직종에 있으시던 서빙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거의, 주에서 정한 미니멈 급여 플러스 그 다음에 이 팁을 나눠서 가져가는 구조로 어떤 생계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시간당 그 받는 금액보다 팁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방문을 안 하면 인컴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식당에서 다 그렇게 조치가 들어가니까 와, 그게 좀 어마어마한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다. 숫자일까요, 정말. 와, 몇백 개 될 예. 텐데요. 그 LA 한인타운에 식당이 몇백 개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몇백 개는 되죠. 한 뭐 3명에서 5명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지금. 예. 이분들이 지금 한 적어도 2주 동안은 벌이가 없는 거예요. 미국 생활 뭐 2주, 한 달 뭐 이렇게 그냥 돈 못 벌고 지나가다 보면 정말 힘든 상황 많이 생기거든요. 렌트비 못 내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정말 한 달만 못 벌어도 렌트비 뭐 크레딧 카드로 메꾸고 빌려서 메꾼다 하더라도 두어 달을 못 버티거든요.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놓여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 어제죠. 어제 LA 가세티 LA 시장이 음 그 업주들의 피해가 크다라는 전제를 하면서 그 렌트비를 건물주가 이제 렌트비를 받는데 렌트비를 못 받으면 강제로 쫓아내는 퇴거 명령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 네네. 예, 퇴거 명령을 하지 못하는 일정 기간 동안 퇴거 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 명령 조치를 내리려고 지금 뭐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있었어요. 아, 이것도 좋은 뉴스네요. 이게 네, 마음이 그래도 뭐랄까요. 내일 나 이거 렌트비 못 내면 나 이거 쫓겨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갖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한두 달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숨쉴 구석을 조금 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참, 좀 빨리 잘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빨리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한 더불어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큰 비즈니스가 아닌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라고 에릭 가세티 엘리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어제 네. 저녁에. 예. 음, 수수료 없는 소액 대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 규모기 그 금액이 1,1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이 금액이 스몰 비즈니스 2,000여 곳이 렌트비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라고 해요. 이것도 참 굉장히 좋은 뉴스네요.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 사실은 뭐 네. 소규모 대출 쉬운 것 같지만, 뭐 자격 요건도 은근히 굉장히 까다롭고요. 맞아요. 자격 요건 까다로워요. 수수료 없이 해주신다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참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도 또 하나 또 재밌는 기사 제가 찾아온 게 있는데, 예. 그 역시 또 스몰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인데요. 예. 연방 중소기업청이 특별하게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는 음. 낮은 이자율로 최대 200만 달러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환 능력에 어. 따라서 한 30년까지, 음. 뭐 이건 사실은 뭐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렸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제가 가진 자료에 몇 퍼센트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데이터가 있는데 어. 요거는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포함을 안 시켰어요. 더 내려갈 수도 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자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음음. 요게 지금 명시된 요 데이터의 퍼센테이지가 제가 보기엔 조금 높아 보이고 조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음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저금리 대출도 지원을 하는 연방 중소기업청에서도 도움을 주겠다라는 지금 기사가 음음. 나왔습니다. 자, 도움을 주겠다, 수표를 보내겠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피부에 확 와닿아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그쵸. 이 혜택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손 대표의 손에 1,000달러의 수표가 손에 쥐어지고, 제 손에 1,000달러의 수표가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에서 제공하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사회생했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으면 발빠르게 우리 전해드릴게요. 청취자분들께, 함께 하시는 분들께. 네, 왜냐하면 지아 네. 씨하고 저하고 사실은 이 팩트 체크업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뭐 비즈니스 컨설팅도 많이 하지만 음흠. 굉장히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럴 계획이다라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조금 검증을 많이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식으로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뭐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확정돼서 시행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손자 아나운서와 제가 충분한 사실 검증을 해서 이런 일들이 또 현실화 되었다 안 되었다까지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예. 예를 들면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아예 저소득층이거나 아예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중산층이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젠. 너무 어려워서 그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에 수입이 얼마 이상이 되고 얼마 이하가 되고 하면은 주택 융자 프로그램을 도와주겠다는 프로그램을 제가 몇 군데 간 적이 있어요. 네네.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요 조건은 요래서 이렇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실망하고 돌아온 적이 두어 번 있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지원 대책들이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얼마나 경기 부양이 되는지, 각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저희가 지켜볼 거고, 만약에 발표만 이렇게 해 놓고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욕을 들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저희는 LA시와 뭐 캘리포니아 유튜브 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는 막 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막 욕할 수 있고요. 정말 네. 약속을 지키는지, 뭐, 네. 저희가 어떤 그런 언론 플레이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이제. 네. 맞아요. 말로 네. 이렇게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뭐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업데이트를 네. 드리고 욕할 때는 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 대표께서는 우버, 리프트 잘 이용을 하세요? 그럼요. 제가 우버 굉장히 그 다이아몬드 레벨의 손님인데요. 오, 네, 예. 이제 우버도 지금 오늘 기사 중에 이제 우버와 네. 유사한 회사가 리프트라는 회사 한인분들이 우버도 쓰시고 리프트도 쓰시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는 재밌는 합승 서비스가 있었어요. 아, 어? 리프트하고 우버도 합성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 경로에 음. 가는 저희가 목적지까지 가는 그 경로에 예. 비슷한 경로로 가는 다른 승객이 있으면 최대 3명까지 태워서 요금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대신에 도착지까지 합성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최적화해서 여기 가는데 중간에 내릴 사람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단한다라는 지금 소식이 아. 들어왔고요.
아하. 그러면은 우버 기사분들이 손해인가요? 손님들이 손해인가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요. 예. 어 이게 그 계산법이 굉장히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인제 어느 위치에 아. 있는데 거리에 주변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틀리고요. 시간대에 따라 틀리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 틀린데 아하. 보통 우버 풀이라는 게 가격이 더 싸요. 아 네. 근데 손님분은 그러면은 네. 쪼끔 돈을 더 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돈을 쪼끔 더 내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 때문에 사람들이 나다니지를 않잖아요. 다 집에만 있으시잖아요. 예. 타려는 사람보다 우버 서비스를 우버 운전을 하시면서 운전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오. 그렇다 보니까 요금이 평상시보다 더 싸졌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음. 혼자 타고 가도요. 혼자 타는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느 네. 지역까지 가는데 27불을 냈다 그러면 어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음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수요 공급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처럼 가격이 더 음음. 싸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업계도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하. 만약에 합승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서로 막 말도 하고 막 이래요? 저는 손 뭐 명함 꼭 갖고 다녔고요. 뭐 관련된 사람끼리 비즈니스인데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만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타면 말도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네. 뭐 우버풀 서비스 중단하기 전에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인제는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서로 이렇게 서로 저는 이렇게 창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화기 이렇게 막 만지작만지작하고 서로 감염될까 봐? 네 서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최소의 말만 하려고 뭐 그렇게 좀 변화가 됐어요. 아 이제는 그것도 인제 안 하셔도 되겠네요. 합승이 안 네. 되니까. 네네. 예. 어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우버하고 리프트에서 공유 차량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또 마련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 우버나 지금 리프트 같은 경우는 발표를 안 했지만 네. 우버의 경우는 우버 운전을 하시다가 우버 운전기사로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예. 급여 부분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금액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도 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미 우버 승객들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 세정제 같은 경우도 꽤 많은 수량을 무료로 이미 제공을 어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우리는 손세정제 살래야 살 수도 없는데. 거기서 다 사가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일본에서 다 봐요. 사갔나 봐요. 괜찮아요. 운전하시는 분들께 나눠주는 거라면은 저는 그냥 비누로 손 닦겠습니다. 지금 세정제도 되게 재미난 업데이트를 제가 물류회사 하는 사장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 저는 사실은 이런 국민적인 위기 상황을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싶은 쪽에 서 있는 사람인데 네. 이 기회에 사실은 이 손세정제를 엄청나게 수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 예. 근데 재밌게도 이 예. 지금 정부에서 손세정제 수입하는 거 지금 다 통과는 안 시키고 다 막았다고 제가 한 3-4일 전에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잘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왜 통관을 안 시켜주나요? 어떤 가격적인 부분 사재기를 부추길 수 있고요. 아 가격 부분을 사실은 이분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 제대로 된 가격에다가 사실은 본인들 마진을 이렇게 붙여서 "마스크 삽니다." 뭐 "마스크 팝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그렇군요. 수요와 어떤 이 위기감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려는 거 사실은 다 제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잘했네요. 네. 그 아마존닷컴에서도 휴지나 세정제 이렇게 약간 프리미엄 얹어 갖고 파는 경우 그런 계정에 대해서 봉쇄 조치 봉쇄가 아니고 사용하지 못하게 네 아주 계정을 사용하지 가차 없이 지금 네.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 기회에 제가 뭐 저번에도 뭐 누가 뭐 단톡방 이런 데에다가 저하고 친하지는 않은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긴데 네. 뭐 "마스크 6천 개 들여오려고 그러다가 뭐 들여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뭐
저 사람 이제 보지 말아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도 보세요. 네, 그냥 아무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마스크 저기로 도대체 얼마를 벌겠다고 지금 왜 음, 그럴까? 뭐 네, 선한 의도로 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예를 네,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뭐 손 대표 내가 좀 나눠줄게 이러면 너무 고마워요 이럴 텐데요. 네, 너무 이렇게 상업적인 또 직장도 또 훌륭한데 왜 그럴까? 저 그런 음, 생각했던 적이 있네요. 네. 저는 어제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네. 화장지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한국은 곳곳에 세정대가 다 있다고 엘리베이터 앞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앞에 다 있으니까 어디 들어갈 때마다 너도 손 잘 닦고 가라고 그래서 엄마 여기는 세정제 구경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어머, 무슨 미국에서 손세정제가 없냐고. 엄마, 여기는 화장지도 없어요. 막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화장지 다 주워 모아가. 네 우편으로 보내줄까? 그러면 한 몇 달은 쓸게 돼. 이러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엄마 내가 떨어지면 엄마한테 붙여달라고 내가 SOS를 칠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알았다. 내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화장지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사실은 제가 70, 80 세대 분들 얘기를 이제 화장지 얘기를 좀 하면은요. 네. 뭐 볏짚도 있고 신문지도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냐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볏짚 세대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신문지 세대인가요?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아, 본 것 같으세요? 네네. 아, 그러니까 어떤 한국 분들은 화장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한인타운에 사시는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한국 분들은 비데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데를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타민족은 거의 비데를 사용 안 하세요. 그게 정말 저희가 첫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딱 하나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네, 뭐 타인종한테 저희가 신문지 사용 가능 이러면은 받아들일 뭐 때릴 것 같은데요. 뭐 무슨 네. 소리 하는 거야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비대가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럴 어, 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응급 상황에 휴지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비대가 있습니다. 뭐 비대 있는데도 안 쓰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게 마케팅에 한국 사람 아닌 다른 인종에게 마케팅 하기에 어쩌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도 들고 물도요. 병물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병물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정수기 사시는 한국 있잖아요. 분들도 네. 집집마다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병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물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병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정수기 판매하시는 회사들에서도 타민족에게 이걸 마케팅으로 좀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병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또 코로나 얘기하다가 식당, 맞아요. 제가 오늘 식당에 한인타운에 식당을 한 군데 다녀왔어요. 네. 어제부터 식당 안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배달을 안 하는 그런 식당들에서는 배달을 할까 궁금해가지고 올림픽하고 놀던 코너에 있는 올림픽 칼국수집에 갔어요. 거기 가셨군요. 거기 칼국수 너무 맛있는데요, 거기. 네, 팥칼국수도 맛있고 팥죽도 맛있고 아, 그 외에 여러 가지 육개장도 맛있고 그리고 그 집은 손님이 워낙 많은 가게였고요. 맞아요, 아침부터는 맞아요. 예, 막 줄도 서고 하는 그런 집이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일단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 어찌나 반갑던지 그래서 전화 받으시네요 그랬더니 배달하고 투고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제 점심시간 때 갔어요. 점심시간 때 갔더니 사장님께서 어제 본인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시면서 그래도 배달을 하지 않았는데 손님분들을 위해서 배달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녹음을 해서 컷을 마련했어요. 네, 그럼 저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여기 너무 와서 먹고 싶었는데 식당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어제 처음에 식당에 테이크아웃하고 배달 아니면 안 된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완전. 예. 어허. 너무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고객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데 그래, 여기 유명하잖아요. 제 유명해요. 단골집인데.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런데 예. 막 줄 서고 그러는데. 네네.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패닉 오셨겠다. 아, 순간적으로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문을 네. 닫을 것인가 어떻게 할 네. 것인가. 아, 근데 우리는 문을 닫지 않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이 맛있는 거 우리 집 걸 먹을 수 있나. 어허. 그래서 뭐 우리가 원래 배달 안 하셨잖아요. 배달 안 했는데도 우리가 투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미니멈 3개 이상 하면 우리가 딜리버리도 해드려야겠다. 그 배달도.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 지금 배달 가능한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네. 칼국수, 수제비 이런 거 어떻게 배달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그냥 속도전으로?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네. 수제비 뭐 칼국수 그 배달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 그럼요. 그분들 오늘하고 또 뭐 요즘 우리 저 김치찌개 맛있는 거 육개장 많죠. 너무 많죠. 맛있는 칼국수 팥죽이 어제는 아침만 한 50개 두고 나가셨어요. 아침에 어제 오늘, 아침에만 오늘도. 50개 넘게 예. 투고가 나갔어요. 아침에, 예. 자, 그러면 예. 어제부터 배달하고 테이크아웃만 하셨잖아요. 예예. 손님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 너무 여기서 먹고 싶다면서 차 안에서 먹으신 분도 있어. 따로따로 셋이 앉아서 차에서도 밤에도 차에서 먹고 가시고 네, 세상에. 네. 예. 아우 어허. 너무 주고 싶었지만 어쩔 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계속 그래도 영업을 하실 거죠? 해야죠. 해야죠. 우리 고객을 위해서. 그렇죠. 저는 어제 예. 혹시나 해서 올림픽 학술 전화를 했는데 예.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어찌나 반갑던지 예, 정말 그 오픈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예. 지금 주문하러 빡죽하고 오셨다. 팥죽. 예, 팥죽. 주문. 네. 예, 예. 그럼 호박 번창하시고요. 제가 또 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목소리가 아주 예. 여전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갔던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예. 사장님 그냥 여전하시네요, 그냥. 그래서 저를 보면서 아이고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아유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죠?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유 우리 배날도 하고 투고 어저에 많은 분들이 투고 해갖고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기운을 잃지 않으신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운이 났어요. 그쵸, 좀 긍정적이시죠? 긍정 사장님이시죠? 긍정 사장님. 맞아요. 서비스 엄청 많이 주시잖아요. 가면은 맞습니다. 꼭 그 막 퍼주시는. 만두 서비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참 이제 좋았는데 제가 네. 또 자주 가는 아주 오랫동안 단골로 갔던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네. 예, 유가하고 옥스포드 선상에 있는 그 미국 그 촬영 현장으로도 가끔씩 쓰이는 좀 멋이 있는 그런 장소인데 커피숍에 이렇게 갔더니 앞에 팻말 붙여놨더라고요. 시의 조치로 인해서 문을 열지 않는다 당분간. 그래서 이제 제가 안쪽을 이렇게 이제 목을 쭉 빼고 들여다봤더니 사장님이 거기서 테이블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뭐 고민스럽거나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뭔가를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어서 네네. 사장님이 가게는 문을 열지는 못하지만 뭔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음식점 가운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이 안 되는 그런 음식점이 뭐가 있냐면 All You Can Eat이 있어요. 그죠. 한식 종류가 사실은 단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식 중에서도 또 어떤 음식들은 아예 불가능한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샤브샤브 같은 거 어떻게 테이크아웃하고 어떻게 배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샤브샤브 집에 한인타운에 점심 때면은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샤브샤브 집이 있어요. 거기는 무제한 샤브샤브거든요. 예. 거기도 가봤더니 아예 그 쇠 창살 문이 내려져 있고요. 거기도 편말이 붙어 있어요. 시의 조치로 인해서 문을 열지 않고 거기 설명서에는 배달이나 아니면은 테이크아웃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불이 꺼져 있고 철창문이 내려져 있는 거 보면은 주방이 닫혔다는 얘기겠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 두 곳을 보고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전원식당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들리질 못했는데, 전원식당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한식집인데, 유명하지 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엄청 한식집. 유명하죠. 네, 네, 아주 역사가 깊은 미주류 사람들도 많이 가는, 외국인도 많이 가는 곳인데, 그쵸.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일하시는 분이 어제 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배달이 몇 건밖에 없었고, 아이고, 오늘은 지금 사장님이랑 좀 의논을 해서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2주 정도는 닫을 것인지, 아니면 배달이나 배달을 거기도 배달을 안 하거든요. 근데 배달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가 됐어요. 아, 예. 그리고 저희 미주 지역에서 가장 큰 라디오 방송국인 라디오 코리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라디오 그렇죠. 코리아. 유명하죠. 네, 라디오 코리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데, 그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테이크아웃하고 배달이 되는 음식점 리스트가 있어요. 예. 아, 그 리스트를 봤더니 전원식당이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의논을 이제 하셔가지고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하시는구나 해서 좀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혹시나 미주 지역에 특히 LA 한인타운이나 LA에 사시는 분들은 그 리스트가 궁금하시면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식당 정보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게 정말 네, 어 어떻게든 뭐 식사는 저희가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는요. 그렇죠. 어디가 열었을까? 뭐 어디는 지금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할까? 저도 궁금했던 정보거든요. 예, 제가 아주 이거 딱 제가 그 자료 요거는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었는데 알려주신 네,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 예, 자료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공유를 해드려서 예. 어디 간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는 테이크아웃하고 투고를 할 수 있구나라는 정보 제가 업데이트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게 이름하고 업소 이름이랑 전화번호도 나란히 나와 있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빠르네요. 라디오 코리아가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저도 이거 간다 그러면 어딜 가지? 저도 뭐 타주에서 이제 어떤 분 오시는데 뭐 만날 수나 있을까?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정보가 있으면 바로 네, 연락해보고 저희가 뭐 꼭 뭐 그 식당에서 못 먹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먹으면 예. 되니까는요. 네, 집에 너무 좋은 싸가지고 정보네요. 먹어도 되니까. 네. 그리고 식당 안에서 못 먹고 배달이나 투구만 가능하다라는 이 규칙은 LA하고 LA 카운티만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이제 이게 점점 확대되는 듯 싶어요. 오렌지 카운티도 시작한다고 뉴스 들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도 원래 저 아는 지인하고 제가 원래 우리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한번 차 한잔 하자 뭐 네, 이랬었는데요. 예, 뭐 계속 네.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얼바인도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들어가거든요. 얼바인이 오렌지 카운티에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얼바인 쪽도 지금 보니까 뭐 어, 다 셧다운하고 뭐 공공적인 뭐 저 아는 회사는 또 이렇게 공유 오피스 같은 거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네. 뭐 31일까지는 문을 닫는다. 뭐 만날 수도 아, 없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공유 오피스도 문을 닫았어요. 네,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는요. 음, 뭐 아무래도 그런 권고안들을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LA 음, 카운티와는 다르게 사실은 이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발표한 권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좀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음, 다르냐면 제가 이 예, 내용을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면 네.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LA 카운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가정적인 어떤 막 그런 주택지가 더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는데 이제 17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어 음, 뭐라고 했냐면 집 안 밖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라고 했어요. 집 안과 집 밖에 밖? 네, 집 네. 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집 이제 안에서 모이지 말라고요? 서로 이렇게 초대해서 집에서 음식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로 아,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굉장히 큰 뭐, 집을 가지 않는 이상 뭐 만날 수가 6피트 이상 떨어져서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하. 미국에서는 주말이면은 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LA 지역은 주로 외식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그렇죠. 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오렌지 카운티는 전형적인 그 미국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비즈니스 모임도 집에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집에서 맞습니다. 파티하는. 네네.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집 안, 집 밥. 밖. 그래서 아 31일까지 네. 뭐 거기도 식당, 주점 영업 다 제한하고 네. 픽업해서 픽업과 배달만 허용을 하는 형태로 네. 지금 네. 뭐 31일 11시 59분까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아 이제 웃을 일이 아닌데 참 그냥 웃음이 나네요. 좀 너무 뭐 그 친구는 제가 저한테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좀 받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네. 계속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한 4월까지도 뭐 못 만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줌 이거 이용해서 화상으로 만나시거나 음성으로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 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제 저희 실생활에 많이 쓸 것 같아요 인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방송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손 대표는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지요? 저는 북쪽의 라크레 센터에 있고요. 저는 LA에 있는데 라크레 센터하고 LA까지 차로 가면은 차가 안 막히면 한 30분 걸리나요? 한 25분 정도 저희가 한 15 마일에서 한 17 마일 정도 17 마일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만나서 지금 아마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한다 그래도 아마 지금 아마 가서 어디 할 데가 없을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갈 데가 없네요. 네. 뭐 제가 뭐 네.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뭐 그렇더라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뭐 폐쇄된 장소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는요 사실. 그 그렇죠. 저희가 뭐 어떤 이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뭐 스카이프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줌이라는 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 어 잘 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뭐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예. 소리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이 유튜브 네네. 제가 들어보니까. 인제 뭐 다 이렇게 음음. 화상 채팅하고 저는 왜 뭐 이제 뭐 화상 이렇게 얼굴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요. 이제 왜? 목소리만 네. 듣고 인제 뭐 필요한 거는 뭐 카톡을 같이 하면서 하든지 하는데 아마 뭐 회사들도 이런 솔루션으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얼굴도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아까워하십니까? 얼굴 안 보여주시는 보여 걸. 안 보이니까 막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 대표께 연락을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유튜브로 어떤 뭐 개인 댓글을 주신다든지요. 메시지 네. 주시면 제가 네. 필요하신 부분들은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네. 사실은 저희가 뭐 제가 하는 IT 컨설팅 이런 쪽도요. 네. 미국이 굉장히 늦었어요 사실은. 한국은 엄 엄청 엄청 늦었죠. 늦었죠. 예. 네. 지금 뭐 아주 후진 나라예요. 너무 느리죠 사실은. 한국은 뭘 하나 해 보자 그러면 한 번에 쫙 전국으로 다 이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너무 나라가 네. 커서 뭐 네. 하나가 이렇게 다 퍼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분들은요. 불편한 걸 못 참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쪼끔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개량하고 또 보조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빠른데 미국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걸 그냥 계속 써요. 그거를 그냥 변화 쓰시죠. 예 변화를 네. 싫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왜 그냥 불편한데도 그냥 그걸 그냥 쓰시는데 그게 좀 다르구나. 민족의 성격이 좀 다르구나 하는 걸 그런 곳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에 또 발전된 거가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 혹시 워킹 스루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하는 거는 잘 아시죠? 워낙 그렇죠, 그렇죠. 세계에서 그거 보도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워킹 스루라는 게 새롭게 나왔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생소해요. 네. 그거를 처음 들어보셨죠? 네네. 저도 이 소식을 알고서 처음 알았는데 이걸 ABC 방송이 오늘 트위터에 올렸어요. 트위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서울의 한 병원은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화 부스를 닮은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 적으면서 알려줬는데,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현재 25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봤어요. 네네. 공중전화 부스 있잖아요. 그 네네. 공중전화 하나 있고 사람 들어가는 그렇게 1인용 공중전화 박스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검사를 받을 사람이 안에 들어가면 의료진이 부스 밖에서 손만 넣어가지고 코하고 입에서 그 검사를 채취를 하는 거예요. 안에 예. 진짜 그래가 대단한데요? 예. 와. 그 검체 채취하는데 한 1분 정도, 그리고 환기하고 소독하는데 1, 2분밖에 안 걸린대요. 이야. 시간도 단축하고 감염의 우려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하루에 한 10여 명밖에 검사를 하지 못했는데 70여 명까지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대요. 사실은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은 좀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환경도 있잖아요. 사실 의료진이라고 해서 그냥 뭐 희생을 계속 강요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럼요. 이 워킹트루라는 것들은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적용되면 굉장히 좀 안전하게 검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조금 더 편안함이 조금 더 생기겠죠.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발전이 막 그냥 아, 쭉쭉 나아가는 것 같은데, 미국의 공중보건서비스단이라고 있어요. 네네. 예, 공중보건서비스단의 제롬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제 단장인데, 이분이 CBS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미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탈리아의 길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데, 미국은 이탈리아의 2주 전 확진자 수에 지금 도달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처럼 사회적인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할 때 입 막고 하기, 소독하기, 이런 기본적인 공중보건 조치를 한다면 우리 미국도 한국이 될 모든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을 저희 한국적인 모델로 해야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빠른 검사를 하고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모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미국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야 뭐 되겠는데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드린 자료가 네. 4,633명이었는데요. 예. 지금 미국 6시 반 오후 기준으로 6,468명이 되었고요. 와, 사망자는 뭐 84명, 한국에서 84명에 비교하면 지금 한, 109명까지 늘었어요. 한국은 사망자가 80, 84명인데, 네. 예. 미국은 지금, 미국은 109명으로 늘었고요. 와, 한국을 지금 뭐 앞질렀네요. 한국 이제 앞지를 거예요. 내일이면 앞지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하루에 기본 뭐 1,000명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는요. 예. 동시간대 한국의 지금 확진자 수는 8,413명, 그렇게 큰 변화 별로 없고요. 사망자 예. 수 84명, 그 다음에 이 확진자 중에서 완치가 된 사람이 1,540명인데요. 예. 미국의 경우는 지금 어, 확진자 중에서 회복된 환자 수가 106명이에요. 숫자가 한국하고 너무 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빨리빨리 어 뭐랄까요? 이게 숫자가 너무 한국하고는 너무 지금 대조적이에요, 사실은. 네. 한국은 지금 이제 숫자가 비슷해진다고 보면은요. 네. 리커버된 숫자가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택도 없이 작은 숫자로 계속 머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음, 지금 사망자 수는 미국이 더 많은데 리커버된 네. 사람은 미국은 106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예. 1,540명이에요. 리커버된 사람이, 한국은 제, 굉장히 많은 거고요. 미국은 리커버가 17명이라고 지금 잔스홉킨스 대학의 웹사이트에는 17명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6시 반 자료가 106명이었어요. 사망자 숫자가 혹시 아니고요? 네네, 사망자 수는 109명이고요. 예. 네, 그리고 리커버된 환자의 숫자가 106명으로 제가 봤어요.
어, 제가 예수, 요건 네, 네, 그 제가 지금 이게 이 사이트를 이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사이트를 하나 찾았는 그 채널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 네, 사람이 지금 제가 뭐 출처를 뭐 저희 영상에 알려드리겠지만 어 예. 1월 제가 볼게요. 1월 26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이 통계를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 이 스트리밍을 26일부터 했던 오, 로이랩 네, 로이랩스탯이라는 어떤 그 채널 이름이 있거든요. 네. 여기 제가 오늘 발견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빨라요. 그렇네요. 수치가 존스 홉킨스 대학보다도 수치가 더 업데이트돼 있는 걸 볼 수가 예. 있네요. 제가 지금 시간으로 지금 들어가 봤더니 제가 드린 숫자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음, 6,509명으로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사망이 115명, 아하. 그다음에 회복한 사람이 106명으로 올랐어요. 아하. 한국의 코로나볼드.kr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숫자가 같네요. 같은 수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럼 아마 예. 이쪽의 정보를 가져다가 아마 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해놔서요. 혹시 이것도 이 채널 이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채널 이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전 세계 그, 뭐 숫자가 좀 어마어마하게 그냥 잘 나오고 있어요. 어허. 그리고 한 가지 격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독일의 경우에 네, 독일은 사망자 수가 굉장히 작아요. 확진자 수는 지금 뭐 9천 명을 넘어섰는데 네네. 사망자 수가 지금 현재는 2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27, 예. 26, 27 이렇게 나왔네요. 예. 네네. 한국보다 확진자 수가 많은데 사망자는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독일에서 그 예후 관리를 굉장히 잘하나 보다.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가 작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수상해서 이상하다고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 독일의 정부 기관 산하 RKI라는 네네.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폐렴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건지 아니면 일반 폐렴인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적죠. 너무 숫자가 적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올린 분이 이 연구소는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제 생각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건 완전히 제 생각이에요. 네네. 예. 일반 폐렴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인지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26명, 27명밖에는 사망자가 없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른 나라 뭐 마침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예, 스위tzer랜드 같은 경우가 지금 사망자 수가 독일하고 똑같거든요.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확진자가 네, 2,742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럼 9,000명이 넘는 데서 치사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통계 자료가 그렇죠. 너무 작은 네. 숫자인데요, 독일은. 그러니까요. 영국은 1,950명이거든요. 네네. 1,950명이거든요. 확진자가. 근데 사망자가 71명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독일은 너무 작아요. 그 이, 나라마다 2천. 데이터를 내는 그 기준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사망자 수치를 믿을 수가 없겠다 싶고, 제가 그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 네. 같은 경우에 네. 병상이 넘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서 또 자가격리하고 하신 분들 가운데서 네. 자가격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자 숫자에 안 넣답니다. 제가 지금 그 중국 쪽 메인랜드 이거 보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듣기 전에 뭐가 좀 이상한데 지금 그런 생각을 딱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확진자가, 네. 예. 확, 그래서 그 왜 해마다 사망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쵸, 나라에. 그쵸. 예.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번 이 기간을 가지고 그 전에 뭐 10년 전 이렇게 데이터 비교를 해 봤더니 월등하게 사망자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쓸 숫자를 저쪽으로 보낸 거네요. 그죠? 다른 쪽으로 보낸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에서 사망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사망자 숫자가 작다. 이렇게 분석하신 교수님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 성함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하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그렇죠. 네, 왜냐면 저는 지금 이게 그 한국의 자료가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오픈된 상황에서 좀 정확하게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네, 한국의 어떤 뭐 여기 치사율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중국 거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네, 확진자가 8894명인데 예, 사망자가 3237명이고 예. 회복한 사람이 69,605명이다. 어? 너무 그, 리커버된 사람이 많죠? 이거 좀 많이 수상하네요. 수상하죠. 이거는 조금 너무 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아무래도 중국 사회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공개되고 아직은 뭐 이렇게 좀 폐쇄된 상황이잖아요. 차이나는 중국은 그렇죠. 저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수상한 숫자입니다. 네. 자,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개방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맞습니다, 유일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이제 연구를 할 거잖아요. 네. 연구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인류의 예방의학 발전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도 뭐 SNS에서 어떤 분이 어, 몰랐었는데 한국 정부도 네, 많이 비난하고 의료 시스템도 비난했는데 저희 미국 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저 얘기 들었거든요. 정말로요. 정말 한국 같은 나라가 지금으로 봤을 때 한국 같은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분야에 뭐 K 문화, 뭐 K 팝, K 드라마, K 무비 하는데 K 의학, 뭐 K 메디칼, K K-메디칼, 바이오 이거 뜨겠는데요. K-바이오 이런 거 뜨겠는데요, 진짜.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분들의 위상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니까, 진짜 그런 날이 그,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 제가, 지금 네. 겪고 있어요. 겪고 있어요. 그러게요. 제가 뭐 SNS에서 또 좀 재미난 걸 봤는데 또 예, 그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이 뭐 에이시안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냐. 그래서 누가 좀 약간 인종비하 발언으로 네. 한국 분인데 Can you speak Chinese?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어허, 예. 거꾸로 본인도 물어봤대요. 넌 할 수 있니?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거 괜찮네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내가 그걸 아,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죠. 넌 할 수 그렇죠.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니? 뭐 이런 뭐 그런 또 아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하.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저희 대한민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사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어,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네, 저희 오늘, 위상은 좀 예. 이제는 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정말. 예, 오늘은 제가 얼핏 운전하고 가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오늘 웬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아,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또 마음이 바뀌었나. 어제는 또 그 중국 그 바이러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참 품위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돈만 많으신 듯 합니다. 품위가 있는 대통령이 참 부럽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그치만 말입니다. 예, 오늘은 뭐 그래도 뭐 별 오늘은 다섯 개죠. 뭐 오늘 별 다섯 개입니다. 오늘은 네. 예, 이게 제대로 빨리 시행만 된다면은 호감도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혹시도 그리고 한인타운에 네. 뭐 화장지, 우유 뭐 이런 건 또 상황은 어때요? 제가 뭐 마켓을 자주 가보는 편은 아니라서. 예, 오늘도 저는 마켓 순례를 했답니다. 아하. 네. 우선 어제 들렀던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랄프스 마켓에 갔는데요. 네네. 오늘은 줄이 길지 않았고 한 10명 정도 음, 있어서 줄은 그렇게 길지 않구나,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마켓에 갔는데, 한인마켓에는 다 줄이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들어가고, 편하게 이제 장을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휴지 없고요, 우유 없고, 달걀 없고,
그거 말고는 모든 제품들은 다 있었고, 한 네네. 가지 특이한 점은 예전보다 한국 사람 아닌 타인종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보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음. 식자재나 뭐 통조림 종류나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곳은 한인타운은 그래도 살 수 있대더라. 줄 안 서고 아, 살 수 있대더라라는 소문이 조금 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의 달인 이런 것도 가끔 보시나요? 생활에 그럼 보죠. 그 한국 분들, 왜요? 이 캐시어 분들, 한국 분들이 제일 빨라요. 생활의 달인 정말 보시면 정말 저희 뭐 미국 이렇게 마켓 캐시어 분들 보면 정말 이렇게 느리잖아요. 이렇게. 엄청 느리죠. 네, 하나 뒤에 하잖아요. 뭐 줄이 많으면 좀 빨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막 그 캐시어 하시는 분들이 옆에 분하고 막 수다 떨고 막 이러면서 또 아, 캐시어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뭐 물품 하나가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거 처리하는데 또 한참 또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잖아요. 15분 정말 걸리고. 이 미국 사시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대 줄도 잘 서야 돼요. 맞아. 계산대도 좀 잘 써야 줄 돼요. 잘 서야 돼요. 네. 그래서 계산대, 기계로 하는 계산대도 또 있잖아요. 네네네. 바코드 직접 찍는 거. 네. 그것도 또 녹록지가 않아서 저는 아직도 그 바코드 내가 찍으면서 계산하는 거가 아직도 불편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제 사람 있는 데로 가는데 너무 이제 줄이 길면은 바코드 찍는 데로 가는데 재밌는 건 바코드 찍는 그 기계 옆에 도우미 직원이 또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바코드도 제대로 그것도 참 원활하지가 않고 하여튼 모든 시스템들이 참 불편해요. 한국에 비해서. 그 자동 스캔하는 데 가서 뭘 잘못하면 그 이렇게 도와주는 직원분 굉장히 눈치 보게 되는 거 아세요? 되게? 뭐가 안 맞아요. 되면 이렇게 어텐던스 이렇게 좀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불러오면 오잖아요. 네. 그럼 제가 경험한 거는 대부분 이것도 못하는 거야. 좀 그런 그런 뉘앙스로 뭐 이렇게 후다닥 해주고 가버려요. 그거는 선 대표가 워낙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못하나 못해요. 게다가 동양인이 동양인은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동양인 남자인데 네.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것도 못하나 그런 거 아닐까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딱 걸렸어요.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참 이렇게 그 되게 빨리 패스트 스피드를 내는 사람인데요. 어머, 그 DNA가 아, 어디 가겠어요? 아니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일이 끝나고 모든 게 이렇게 좀 일과 멀어지면은요, 너무나 슬로우하고요. 너무나 아, 심플하고 또 그런 사람, 좀 바보가 돼요, 저는. 네. 아주 단순해지고 바보가 됩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뭐 어디 지금 운동도 못 가고요. 뭐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참 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네. 짐에 못 못 가잖아요. 스포츠 가죠. 센터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운동하세요? 보통 경우에는 이제 학교 운동장 가서 달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싸하니까요. 이렇게 밖에를 탁 나가면 마음이 이렇게 싸해지고 또 몸이 추워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학교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네. 일과 시간 끝나면은 10시까지 오픈을 해줘요. 그래서 좋은 이제 곳에 사시네요. 한국 같은 경우 보면은 왜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학교 운동장들 막 운동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여기는 또 그래요. 그 한국 분들이 또 학교 어, 운동장 트랙을 열심히 걷기도 하시고 애들은 어허. 또 축구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잘 활용을 했는데 네. 뭐 비도 많이 오죠. 근데 뭐 저도 마음이 추운가 봐요. 뭐 비도 음, 계속 오니까 네. 그냥 뭐 나가기도 싫고 자꾸 이렇게 집에 있는 음식만 자꾸 빨리 먹어둬야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자꾸 사재기 하시는 거예요. 몰래 먹어요. 그래서 없어진 걸 모르게 하려고요. 몰래 되게 먹어요. 쌀이랑 김치랑 다 괜찮으세요? 여유분 있으세요? 네,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네, 마켓에 갔더니 어제는 쌀이 제가 찹쌀만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있더라고요. 제대로 백미가 제대로 아, 있어서 이렇게 또 많이 쌓여져 있어서 네. 수급이 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물건은 여유분이 충분하니까 사재기는 하지 말아라. 필요한 만큼만 사라라고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사실 그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관심을 맞아요. 자꾸 예.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래도 많이 그래서 나아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정말. 예, 안정적인 것 같고, 오늘도 윌셔기를 한 바퀴 돌았는데, 정말 점심시간에 제가 일부러 갔는데요. 윌셔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는데, 사람이 정말 주말처럼 사람이 없었고, 음, 차들도 별로 없었고, 제가 우체국에 들릴 일이 있어서, 왜 조그만, 우체 업무를 하는 조그만 사무실 같은 거 네네네. 있잖아요. 네, 오피스 빌딩들 많은데 사이에 끼어있는. 그렇죠. 거기를, 예,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대체로 좀 복작복작 했었는데, 오늘은 아, 손님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 아니, 우체 업무를 하는 곳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아마 이거 하루나 이틀 가면은 사람들이 또 나올 거예요. 워낙 안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심리나 뭐 이런 거 잘 아셔서 원래 저 지아 씨가 또 심리 뭐 이런 것 굉장히 또 전문가시거든요. 네. 인간은 또 망각이 없으면 저희가 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잊어버리질 않으면. 네, 그리고 또 적응을 빨리 해야 내가 편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한 며칠 지나면은 조금씩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경기 부양책도 발표가 됐으니까. 아,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뭐 음식 같은 것 때문에 뭐 화장지, 너네 집은 화장지 몇 롤이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뭐 또 저 지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 나 그것까지는 모른다. 어머, 신문지 많다. 뭐 전 막 우리 집 신문지도 많고 뭐 그렇다. 뭐 제가 막 그러기도 했는데요. 아, 그런 걱정 저희 안 해도 그거 되겠네요. 네. 여자들 오늘도 우리 직원들끼리 얘기했어요. 니네 집에 화장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그리고 한 직원은 자기 집에 연유분이 많다고 화장지 떨어져 가는 한 직원한테 주었어요.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아, 그런 나눔도 있었어요. 없으면 한국의 친구나 아니면 지인한테 연락해가지고 화장지 보내라고 하죠, 뭐. 그렇죠, 뭐. 뭐 네. 그것도 너무 줄 예. 서다가 또 감염돼요.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네. 2초면 감염된대요. 2초. 제가 한국에 제 친동생하고 좀 이렇게 먼저 이 일들을 겪은 그렇죠. 경우니까 제가 네. 얼마나 그 조심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저도 실감이 안 나서 어제 좀 물어봤더니 네. 아, 뭐 그냥 2초면은 그냥 감염된대요. 2초. 그러니까 뭐 아, 사재기 너무, 하신다고 막 마켓에 줄 서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음, 그렇네요. 그래서 네. 사재기는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갖추시고요. 화장지 떨어지면 한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연락하셔서 화장지 보내라. 화장지는 또 가벼우니까 무게도 많이 안 나가니까 그럼요, 웃돈값도 그럼요, 덜 나갈 것 그럼요. 같아요. 자, 오늘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을 통해서 희망도 갖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요. 네. 그래도 지난 두 번의 방송보다는 오늘은 좀 희망이 더 많이 보여서 그거는 조금 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일도 모레도 좀 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 뭐 지아 씨하고 저는 저희가 원래 하려는 컨텐츠는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더 관심 있고 더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또 다른 분야도 또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왜냐면 손 좀 대표는 또 IT 전문가이고, 저는 심리적인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누고 싶고,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들도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빨리 저도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네, 수 있다. 어떤 뭐 힘을 좀 네, 많이 지금 얻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니까는요. 네, 빨리 이제 저희 그렇습니다.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요. 내일 또 좋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일 뵐게요, 청취자 여러분. 네, 지금까지 손 대표하고, 그리고, 손지아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